안녕하세요. 오늘 다이어트 닥철입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, 다이어트를 하실 때 굉장히 적게 먹고 칼로리 조절을 잘 하시는데도 이상하게 살이 잘 안 빠지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확인해 봐야 될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. 그 3가지가 뭐냐면, 첫째가 염도, 둘째가 구성, 셋째가 시간입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인 염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. 다이어트를 하실 때 음식이 몇 그램인지 몇 칼로리인지를 계산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그런데 정작 음식이 짜고 안 짜고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체중이 잘 빠지지 않으신다면 내가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의학적으로 권고가 되는 하루의 염분 섭취량은 보통 10g 정도인데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짜게 드시지 않는다고 해도 보통 20에서 25g 정도를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. 짠 음식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30g 이상 염분을 섭취를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런 염분이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요, 일단 내 몸이 그 염분을 충분히 배출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이제 부종이 되고요. 부종이 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살은 아니지만 살이 잘 찔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, 몸이. 그래서 염분 섭취를 많이 하시거나 염분 배출이 안 돼서 몸이 계속 부어 있으면 운동을 하시고 또 적게 드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셔도 실제적으로 체중 빠지는 효과가 굉장히 더뎌질 수 있습니다. 흔히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요, 조금만 잘못 먹어도 2kg, 3kg가 훅훅 올라가 버려요. 또 반대로 나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체중 몇 킬로 정도는 쉽게 뺄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염분에 의해서 수분이 빠지고 들어오고 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 체중 변화가 극심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지방 1kg 기억나시나요? 이 지방 1kg가 과연 며칠 만에 몇 주 만에 몸에서 2덩어리, 3덩어리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? 체중 변화가 극심하거나 아니면 적게 먹어도 체중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은 이런 지방의 문제라기보다는요, 염분에 의해서 수분 조절이 안 되셔서 그런 경우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반대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, 이런 몸의 대사가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칼로리 뿐만 아니라 염분 배출도 굉장히 잘 되시는데요, 밤에 라면 먹고 자도 잘 안 붓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. 결국 이제 부종 관리가 잘 되어야 체중 조절을 하실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체중을 변화를 시키실 수가 있고, 또 부종이 빠져야 내가 뭐 칼로리 조절을 하든 운동을 하든 효과를 더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잘 붓는 분들이 싱겁게 먹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 부종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죠. 예를 들면은 호박즙 같은 걸 드신다든지, 아니면 정맥순환 개선제를 드신다든지, 사우나에 가서 땀을 빼신다든지 하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종 관리에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. 결국은 음식을 싱겁게 드셔야 되는데요, 하루아침에 음식을 싹 다 바꾸고 닭가슴살만 먹는다, 고구마만 먹는다 해서 뺄 수는 있겠지만, 그것도 또한 장기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음식을 드실 때 조금이라도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은데요, 그 습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 바꿀 수 있는 습관은요, 밑반찬의 개수를 좀 줄이는 겁니다. 음식을 드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밑반찬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. 아무리 조금씩 드신다고 해도 그 가짓수가 많으면은 염분 섭취를 줄이기가 되게 힘드세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양으로 조절하기보다는요,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두 번째는요,
음식을 드실 때 가급적 섞지 않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. 국에다 밥을 말아 먹는다든지 국물을 떠서 밥을 비벼서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서는 양념 넣고 섞어서 비벼서 드신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시다 보면요, 생각보다 많은 양을 드시게 되고 또 염분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양 조절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. 세 번째 방법은요, 메인 음식에 따라서 그 주변 음식들을 좀 조절을 하시는 건데요. 우리가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메인 음식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면 고기를 먹으면 양념 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 생고기를 드실 수도 있고, 뭐 또 생선을 드실 때도 양념이 안 된 생선 또는 양념이 된 생선을 드실 수 있는데, 그러한 단백질을 일단 메인으로 생각을 하시고요. 그 단백질이 짤 때는 밑반찬을 좀 피하시고 국을 좀 피하시라는 거죠. 뭐 예를 들면은 제육볶음을 안 먹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제육볶음을 드셔야 된다 할 때는 뭐 김치라든지 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간 것들을 좀 피해 주시고요. 반대로 양념이 안 된 메인이다, 뭐 소고기를 구워서 드신다, 뭐 생선을 싱겁게 구워서 드신다 할 때는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드실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음식을 좀 피하자라는 거죠. 외식을 하시거나 하실 때 고기를 드시면 된장찌개 냉면을 먹고, 샤브샤브를 드시면 죽을 끓여 먹고, 닭갈비를 먹으면 밥을 볶아 먹고, 이렇게 꼭 2차 음식까지 드시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잖아요.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런 음식들을 다 먹을 수는 없어요. 외식은 피하시기가 힘드시겠죠. 하지만 그 외식을 할 때도 2차 음식을 피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다이어트 할 때 외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음식을 드실 때는요, 가급적 양념이 절여져 있고 버무려져 있는 것보다는 재료 그 자체로 드시되, 뭐 너무 싱거워서 좀 먹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양념을 살짝 찍어서 드시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탕수육을 먹는다 할 때 뭐 부먹파, 찍먹파 이런 거 많이 이제 고민하시잖아요. 근데 다이어터 같은 경우는요, 분명히 탕수육을 드실 때는요, 부먹파 말고 찍먹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염분을 적게 먹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뭘까요? 당연히 맛이 강하지 않으니까요, 자연스럽게 내가 굳이 적게 먹지 않으려고 이제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게 먹게 될 거고요. 적게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칼로리가 낮아질 거고, 그러면 조금 더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 있고, 실제적으로 음식을 설령 조금 이제 더 먹는 양을 더 먹는다고 해도 부종이 없고 이제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양을 충분히 드셔도 체중이 훨씬 잘 빠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우리가 흔히 이제 간장게장 보고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. 간장게장이 맛있죠. 맛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밥도둑인 이유는요, 짜서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음식을 싱겁게 드실 수 있다면 반드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 드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체중이 잘 안 준다,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다, 뭐 조금 많이 먹지 않은 것 같은데도 쉽게 체중대가 왔다 갔다 한다 하시는 분들은요, 분명히 몸에 염분이 많이 남아있고 배출이 잘 안 되고, 또 배출이 설령 잘 돼도 염분 섭취 자체가 많으신 분들일 거기 때문에요, 오늘부터 당장 음식을 싱겁게 드시는 거를 노력해 보시면요,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다이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